예고편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12월 초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강원도 춘천 외곽의 작은 마을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이서연은 중학교 교무실에서 마지막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눈발이 점점 굵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모두 하교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난방이 꺼진 교실에서는 냉기가 스며 나왔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챙기며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7시 20분. 남편 도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조금 늦어. 곧 출발할게.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눈이 쌓인 도로를 천천히 빠져나왔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첫눈 교통 정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은 라디오를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8세. 중학교 국어 교사로 14년째 근무 중입니다. 결혼 7년 차 아이는 없습니다. 차분하고 이성적인 성격입니다. 감정을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동료들은 서연을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20년째 마음속에 묻어둔 상처가 있었습니다. 오빠 이준호. 1998년생이던 그는 2005년 12월 24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나간 뒤 실종됐습니다. 당시 준호는 21세,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서연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경찰은 가출로 결론지었습니다. 7년 뒤 실종자 명단에서 사망 추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그 충격으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서연은 그 이후로 오빠를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정리했습니다.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교사가 되었고 결혼을 했고 안정된 삶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첫눈이 내리는 날이면 오빠 생각이 났습니다. 오빠도 눈을 좋아했습니다. 눈이 오면 마당에 나가 눈사람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집에 도착한 건 오후 8시쯤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차에서 내려 코트깃을 여미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눈 위에서 뽀드득 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센서 등이 갑자기 켜졌습니다. 누군가 그 아래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남자였습니다. 후줄근한 검은색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운동화는 겨울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윈 편이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길고 정돈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서연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말고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누구세요? 서연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이미 가방 안에서 핸드폰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발이 그의 어깨 위에 소리 없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순간 서연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 20년 전 자신을 놀리며 뛰어다니던 그 목소리. 크리스마스 아침마다 먼저 일어나 선물 왔다. 고 소리치던 그 목소리. 뭐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에는 슬픔과 죄책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나야. 준호. 서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앞의 남자가 흔들렸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한 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빠. 남자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옛날 그대로였습니다. 늦게 와서 미안해. 서연은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기쁨과 분노, 공포와 혼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20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던 거야? 살아 있었어? 왜 연락을 안 한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 대신 그는 작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집안에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도훈이 나왔습니다. 여보, 이 시간에 누구? 도훈의 시선이 준호에게 닿았습니다. 즉시 경계하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도훈은 서연 앞으로 다가서며 준호를 응시했습니다. 40세 시청 공무원입니다. 안정적이고 조심스러운 성격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 신경 씁니다. 준호는 대답 대신 조용히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설명할 수 없다고. 서연은 떨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도훈아 오빠야. 내 오빠, 준호 오빠가 돌아왔어. 도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빠라고요? 20년 동안 연락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집에 온다고요? 준호의 어깨가 살짝 움찔했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도훈은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난방이 켜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젖은 양말 자국이 마루 위에 남았습니다. 서연은 수건을 건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도훈은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준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준호는 거실 한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모아 쥐고 있었습니다. 시선은 바닥을 향했습니다. 서연이 차를 내왔습니다. 준호는 컵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빠 왜 이제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컵을 내려놓고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래된 상처가 있었습니다. 죽을 뻔했어. 아니, 사실 내 이름으로 이미 사망 처리가 됐었어. 서연과 도훈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도훈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말을 꺼내는 사람처럼. 그때 나 누명을 썼어. 그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난방 소리만 작게 웅웅거렸습니다. 서연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20년 전 오빠가 사라진 진짜 이유. 평생 궁금했던 그 진실이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돌아올 수 있게 됐어.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돼서.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훈은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첫눈이 내린 밤. 서연의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준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도훈은 조금 떨어진 소파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05년 12월 24일이었어. 크리스마스 이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가 사라진 날이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마치고 집에 오는 길이었어. 밤 11시쯤.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는 사람처럼. 골목길을 지나는데 소리가 들렸어. 누가 싸우는 소리. 서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 근데 비명이 들렸어. 도와달라고.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골목 안으로 들어갔어. 그때 봤어. 세 명이 한 사람을 때리고 있었어. 도훈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누굴 때리고 있었는데요? 준호는 도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었어. 나중에 알았는데 그 사람 그 지역 유지한테 돈을 빌렸다가 못 갚았대.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내가 소리쳤어. 그만하라고. 경찰 부른다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들이 나를 봤어. 그중 한 명이 그 지역 유지의 아들이었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난방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도망쳤어. 일단 그 자리를 벗어나서 경찰서로 갔어. 신고했어요? 도훈이 물었습니다. 했어. 전부 말했어. 본 것, 들은 것 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다음 날 경찰이 날 찾아왔어. 피의자로. 서연은 입을 막았습니다. 뭐라고요? 폭행 가해자로 조사받았어. 그 맞았던 사람이 진술을 바꿨대.
나를 가해자라고 했어. 도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신고한 사람이 왜 피의자가 돼요?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쪽이 힘이 있었으니까. 돈도 있고 연줄도 있고. 서연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20년 전 오빠가 겪었던 일이 이제야 들려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그 아들이 변호사 데리고 왔어. 나한텐 아무것도 없었어. 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협박이 시작됐어. 전화로 문자로. 입 다물지 않으면 너희 가족도 다친다고. 서연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빠. 그때 난 21살이었어. 겁이 났어. 엄마 아빠 생각, 너 생각이 났어. 준호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어. 크리스마스 새벽에.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마이너스. 도훈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을 바라보며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어디 있었습니까?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부산으로 갔어. 처음엔 신분증 안 쓰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 무슨 일이요? 건설 현장, 식당 주방, 공장 이것저것 했어. 준호의 손이 거칠었습니다. 일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주도로 갔어. 거기서도 몇 년 살았어. 서연이 물었습니다. 연락은 한 번도 못했어?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수 없었어. 전화 기록 남으면 찾아올까봐. 가족들한테 위험이 갈까봐. 그럼 어떻게 우리 소식을? 인터넷으로 검색했어. 가끔. 부고 소식 같은 거.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거 그때 알았어. 장례식장에 못 갔어.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의 고통이 한 번에 쏟아졌습니다. 도훈은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한참 후 도훈이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 돌아온 겁니까? 20년 만에.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 서연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고? 차에 치였어. 머리를 다쳤고 한동안 기억을 잃었어. 준호는 이마를 가리켰습니다. 희미한 흉터가 보였습니다. 병원에서 신원 확인 시도했는데 내 이름으로 사망 처리가 돼 있었어. 도훈이 물었습니다. 사망 처리요? 실종 7년 후에 법원에서 사망 추정 판정한 것 같더라. 서연은 기억했습니다. 12년 전 법원에서 서류가 왔었습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도장을 찍었던 날. 사회복지사가 도와줬어. 내 과거 기록을 찾아주고 법률 상담도 받게 해줬어. 준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어. 20년 전 그 사건 아직도 기록에 남아있다는 걸. 도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 아직도 피의자 신분이야. 그때 사건 미제로 남아있어.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럼 지금도 경찰이, 아니, 공소시효는 지났어. 근데 기록은 남아있어.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 없었어. 그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을 동안은. 그 사람들이요? 도훈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지역 유지, 그 아들, 그리고 당시 담당 경찰. 준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근데 3개월 전에 그 유지가 죽었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병으로 죽었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돌아와도 되겠다 싶었어. 마이너스. 도훈은 소파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딱딱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당신이 무고하다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 전 일이야. CCTV도 없던 골목이었고. 그럼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도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증명 못하면 당신은 그냥 도망친 사람일 뿐입니다. 도훈아. 서연이 남편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생각해봐요.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억울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믿어야 합니까? 그 사람은 내 오빠야. 증거가 없잖아요. 서연은 일어섰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빠를 믿어. 나는 믿어. 도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난 당신이 다칠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민폐를 끼쳤네요. 오빠 앉아. 서연이 준호를 붙잡았습니다. 어딜 가려고 그래? 갈 곳도 없잖아. 준호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여관이라도 가야지. 안 돼. 여기 있어. 서연은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도훈아, 오늘 하룻밤만 재워주자. 도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도훈이 말했습니다. 오늘만요. 마이너스. 준호는 작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서연이 준비해준 이불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집의 온기였습니다. 복도 너머에서 서연과 도훈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투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에게 또다시 짐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일까?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돌아온 것이 옳았을까? 진실을 말하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일일까? 아니면 다시 떠나는 것이 진짜 사랑일까? 창밖으로 눈발이 세차게 흩날렸습니다. 긴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훈은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대화는 끝나지 않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2005년 12월 춘천 폭행 사건을 입력했습니다.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춘천 골목길 폭행 사건 용의자 행방묘연. 서연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오빠 이름이 나왔습니다. 피의자 이준호 20일.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20년 전 그날 오빠는 정말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건 범죄가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오빠를 믿기로, 진실을 찾기로, 그리고 이번엔 오빠를 지키기로.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서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거실로 나왔을 때 준호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못 잤어? 준호는 작게 웃었습니다. 습관이야. 오래 못 자는. 서연은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오빠 진짜 돌아온 거 맞지? 준호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응. 이번엔 안 떠나. 서연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훈이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세수도 하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표정은 밤새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아침 준비할게요. 서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도훈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준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아침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젓가락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도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시청 가서 확인해 볼 겁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요? 당신 신원이요. 실종자 명부, 사망 추정 기록, 그리고 20년 전 사건 기록. 서연이 놀라 남편을 보았습니다. 도훈아, 그게 확인은 해야죠. 우리가 뭘 도와줄 수 있는지 알려면. 도훈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훈은 대답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마이너스. 오전 10시 도훈은 집을 나섰습니다.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서연과 준호는 집에 남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오빠, 20년 동안 정말 힘들었지?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견딜만 했어. 혼자서? 응. 서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친구는 없었어?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귈 수 없었어. 이름도 바꿔야 했고. 이름을? 김민수. 제주도에서는 그 이름 썼어.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빠는 20년 동안 자기 이름조차 부를 수 없었습니다. 일은 어떻게 구했어? 일용직 위주로. 신분증 안 보는 곳. 준호의 손이 거칠었습니다. 굳은 살이 두껍게 박여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제일 오래 일했어. 5년쯤. 위험하지 않았어? 위험했지. 한 번은 발판에서 떨어지기도 했고.
준호는 왼쪽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다리에 철심 들어갔어.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병원은? 응급실 갔다가 바로 나왔어. 신원 확인 들어올까봐.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우는 건 오빠에게 짐이 될 것 같았습니다. 마이너스. 오후 2시 도훈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땠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도훈은 서류 봉투를 식탁에 놓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준호 씨 2012년 12월 24일자로 사망 추정 판정 받았습니다. 실종 7년 경과 후.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사건 기록도 있습니다. 도훈이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배 기록 남아 있습니다. 단 공소시효 만료. 서연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피의자 이준호 21세, 폭행 및 상해 혐의. 손이 떨렸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도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당신이 돌아온 걸 누가 알면 사망 추정 판정이 취소됩니다. 그게 문제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생존 확인되면 당시 피의자 신분이 다시 조회됩니다. 경찰 조사 들어올 수 있어요. 준호는 침묵했습니다. 게다가 도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망보험금 문제도 있습니다. 보험금? 어머님이 받으셨습니다. 12년 전에 실종자 사망보험금. 서연은 기억났습니다. 어머니가 그 돈으로 아버지 병원비를 냈습니다. 그 돈 반환해야 합니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존 확인되면 보험사에서 반환 청구합니다. 이자 포함해서. 서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마예요? 당시 2천만 원. 이자 포함하면 지금 4천만 원쯤 될 겁니다.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빠 잘못이 아니야. 서연이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마이너스. 저녁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공간에 있었습니다. 도훈은 침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법률 상담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실종자 생환 시 법적 문제. 서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작은 방에 있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 9시 서연이 준호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빠.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침대에 앉아 가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떠나려는 거지? 서연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엔 안 떠나. 절대. 서연아, 내가 있으면 너희한테 피해야.
상관없어. 보험금 반환해야 돼. 4천만 원이야. 그것도 상관없어. 서연이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오빠 20년 동안 혼자 견뎠잖아. 이번엔 우리가 함께 견딜게.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나 너무 지쳤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20년 동안 내 이름도 못 부르고 집도 못 가고. 서연은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됐어. 집에 왔잖아.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서연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남매는 말없이 울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참 후 준호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사실 한 가지 더 있어.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 준호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누군가 날 찾고 있어.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모르겠어. 근데 제주도 떠나기 전에 낯선 사람이 나한테 물어봤어. 이준호 아니냐고.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언제? 한 달 전쯤. 그래서 여기로 온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으려고 온 게 아니야. 끝내려고 온 거야. 20년 전 일을. 서연은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진실을 밝힐 거야. 내가 무고하다는 걸. 증거가 없잖아. 찾을 거야. 준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20년 전 목격자 CCTV, 당시 피해자. 뭐라도 찾을 거야. 서연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나도 도울게. 준호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 상관없어. 우리 함께 하자.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도훈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훈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서연과 준호는 동시에 도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형부님도 우리 가족도 안전합니다. 도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월요일에 제가 시청에서 당시 사건 기록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알아보겠습니다. 준호는 일어섰습니다. 정말 괜찮습니까?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긴 겨울밤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도훈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시청 기록실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학교에 연차를 냈습니다. 준호와 함께 춘천 시내로 나갔습니다. 20년 전 사건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전 10시 도훈은 기록실 직원과 마주 앉았습니다. 2005년 12월 사건 기록을 찾고 계신다고요? 네. 폭행 사건입니다. 피의자 이름은 이준호.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세 기록은 경찰서에 있을 겁니다. 여긴 민원 기록만 있어요. 민원이요? 네. 당시 피해자 가족이 민원을 넣었던 것 같네요. 수사 촉구 관련. 도훈은 메모했습니다. 피해자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개인정보라 원칙적으론 안 되는데요. 도훈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시청 공무원입니다. 업무상 필요합니다. 직원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민원인 강태수 당시 48세. 도훈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이너스. 같은 시각 서연과 준호는 20년 전 사건 현장 근처를 걷고 있었습니다. 여기야. 이 골목. 준호가 멈춰 섰습니다. 좁은 골목길이었습니다. 양쪽으로 오래된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많이 변했네. 준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당시엔 여기 편의점이 있었어. 내가 아르바이트 하던 곳.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카페였습니다. 들어가 볼까? 서연이 물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기 전에 여쭤볼 게 있는데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 예전에 편의점이었죠? 네, 맞아요. 2010년에 제가 인수해서 카페로 바꿨어요. 혹시 그 전 주인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워낙 오래됐고. 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20년 전에 여기서 일했었습니다. 혹시 그때 CCTV가 있었는지 아시나요? 주인은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CCTV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료는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오래된 건. 서연과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경찰서에 문의해 보세요. 혹시 몰라요. 주인이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오후 2시 도훈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응, 도훈아. 당시 피해자 이름 찾았어요. 강태수. 서연은 메모했습니다. 지금 찾아볼게. 전화를 끊고 검색했습니다. 강태수 춘천. 몇 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강태수 61세 춘천 남산동 거주 자동차 정비소 운영. 서연은 준호를 보았습니다. 오빠 피해자 찾았어.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디 있는데? 남산동. 정비소 운영한대.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가보자. 지금? 응. 미룰수록 힘들어질 것 같아. 마이너스. 오후 3시 두 사람은 정비소 앞에 섰습니다.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태수 정비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한 남자가 차 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세요? 남자가 기어 나오며 물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었습니다. 강태수 사장님이신가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남자가 손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 이준호라고 합니다. 강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에 쥔 걸레가 떨어졌습니다. 이준호? 네. 20년 전 그날 밤, 강태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어? 네. 죄송합니다. 이제야 찾아뵙게 됐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태수는 한참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와요. 안으로. 마이너스.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강태수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세 사람은 앉았습니다. 2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강태수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짧게 설명했습니다. 도망쳤던 이유, 숨어 살았던 시간들. 강태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당신 때린 적 없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그냥 지나가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강태수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알아요. 서연이 놀라 그를 보았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안 때린 거 알아요. 강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시에 저도 알았어요. 준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럼 왜? 협박받았어요. 나도. 강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 가게를 불태우겠다고 했어요. 가족을 다치게 하겠다고. 서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거짓 진술을 했어요. 이준호 씨가 때렸다고. 강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강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손을 뻗어 강태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강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피해자였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짓눌렸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증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사람들 아직도 위험하지 않나요? 주동자는 3개월 전에 사망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이제 힘이 예전 같지 않을 겁니다. 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죠. 이제라도 해야죠. 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당시 일기예요. 그날 일도 적혀 있어요. 수첩을 펼쳤습니다. 2005년 12월 24일. 빼곡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오늘 밤 골목에서 3명한테 맞았다. 돈을 갚으라고. 한 젊은이가 구해줬다.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다. 그들이 도망갔다. 준호는 일기를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강태수가 물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당시 기록이니까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마이너스. 저녁 7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증인 확보했어. 도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준호가 강태수의 일기장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도훈은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이거면 충분할 수 있겠는데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피어난 희망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밤 10시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내일 변호사 상담 예약했어요. 도훈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도 연락했어요. 사건 재조사 요청할 겁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솔직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형부님이 겪은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도훈은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족이라서 다행입니다. 서연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그날 밤 준호는 작은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서연과 도훈은 침실에서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응. 잘할 수 있을까? 도훈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 우리 함께니까. 서연은 남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마워. 나도. 두 사람은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을 이미 내디뎠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겨울은 깊어졌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춘천경찰서. 준호는 서연, 도훈과 함께 수사과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태수도 함께였습니다. 사건 재조사 요청서 접수 완료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20년 전 사건이라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는 강태수를 보았습니다. 증인 진술은 언제 가능하신가요? 언제든 괜찮습니다. 강태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오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마이너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한 걸음 나아간 거예요. 도훈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형부님 점심 같이 하시죠. 도훈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편하게 건네는 제안이었습니다. 괜찮습니까? 가족인데요. 네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국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나누는 편안한 식사였습니다. 마이너스. 일주일 후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0년 전 담당 경찰을 소환했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편의점 주변 건물주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서가 나왔습니다. CCTV 원본 테이프 찾았습니다. 형사가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어디서요? 서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당시 편의점 맞은편 건물이 은행이었습니다. 그 은행 본점 창고에 보관 중이었습니다. 그럼, 네. 이준호 씨가 골목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0분 후 3명이 뛰쳐나오는 것도요. 준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이건 결정적 증거입니다. 마이너스. 2월 초 춘천지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2005년 춘천 폭행 사건 피의자 이준호 무혐의 처분. 보도 자료가 언론에 배포됐습니다. 지역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20년 만에 누명 벗음 진범 수사 착수. 서연은 신문을 보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준호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녹고 있었습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그날 저녁 작은 축하 모임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강태수도 초대했습니다. 건배합시다. 도훈이 잔을 들었습니다. 형부님의 무죄 그리고 우리 가족의 새 시작을 위해. 네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식사 중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모두가 준호를 보았습니다. 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서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어디? 시내 건설사입니다. 현장 관리직으로요. 오빠, 이제 제 이름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도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강태수도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마이너스. 식사 후 강태수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준호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문 앞에서 강태수가 멈춰 섰습니다. 이준호 씨. 네.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도 피해자셨잖습니까? 강태수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네. 그러겠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20년의 무게를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밤 10시 거실. 서연과 준호만 남았습니다. 도훈은 잠깐 편의점에 갔습니다. 오빠. 응. 20년 동안 정말 힘들었지? 준호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힘들었어. 근데 견딜만 했어. 어떻게 견딘 거야? 준호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생각하면서.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언젠가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그 믿음으로 버텼어. 오빠. 너도 잘 자랐더라. 선생님도 되고 결혼도 하고. 준호가 웃었습니다. 멀리서 봤어. 너 결혼식 날. 서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객 틈에 섞여 있었어. 뒤에서. 아무도 몰랐을 거야.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하면 너만 힘들 것 같았어. 준호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었어. 서연은 오빠를 안았습니다. 20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이제 안 떠나. 절대. 응. 안 떠나. 두 남매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3월 중순. 봄이 왔습니다. 준호는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이준호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얼굴로. 서연은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학생들이 반겼습니다. 도훈은 여전히 시청에서 일했습니다. 퇴근 후엔 준호와 함께 저녁을 먹곤 했습니다. 세 사람은 조금씩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마이너스. 어느 주말 세 사람은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치매가 있어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서연을 보았습니다.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딸. 네, 엄마. 서연이에요. 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릎을 꿇고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준호. 어머니는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어 준호의 뺨을 만졌습니다. 준호야?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어머니. 준호예요. 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디 갔었니? 멀리 갔었어요. 이제 돌아왔어요. 어머니는 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시는 가지 마라. 네. 안 가요. 옆에 있을게요. 세 사람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요양원 창밖으로 벚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4월. 봄은 무르익었습니다. 준호는 월급을 받았습니다. 20년 만에 자기 이름으로 받는 월급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어머니 요양비를 냈습니다. 서연은 학교에서 승진 심사를 받았습니다. 부장 교사가 되었습니다. 도훈은 집 앞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와 함께 씨앗을 심었습니다.
세 사람은 저녁마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TV를 보며 웃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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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어느 일요일 세 사람은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형부님, 여자친구 만들 생각 없으세요? 도훈이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준호는 웃었습니다. 글쎄요. 아직은. 괜찮은 사람 소개시켜 드릴까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서연도 웃었습니다. 오빠, 이제 마음 놓고 살아도 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있어. 세 사람은 벚꽃 아래를 걸었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날렸습니다. 준호는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 눈부셨습니다. 참 좋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 오빠 팔을 잡았습니다. 뭐가? 살아있다는 게. 준호는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평화였습니다. 20년 만에 되찾은 이름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집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봄꽃 아래를 새로운 시작을 향해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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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필로그 6개월 후 가을이 왔습니다. 준호는 정비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강태수의 정비소에서 주말마다 일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서연과 도훈은 아이를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새 생명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매주 찾아갔습니다.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빛을 찾습니다. 가족은 언제나 서로를 기다립니다. 사랑은 시간을 넘어 이어집니다. 첫눈이 내리던 그날 밤, 죽은 줄 알았던 오빠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